여러분 요즘 AI 써보시면서 와, 이거 진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바로 그 질문, 그니까 과연 인공지능이 진짜 지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AI들, 정말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그럴싸하게 말을 따라하는, 뭐랄까, 초고성능 앵무새에 불과한 걸까요? 이 논쟁의 한가운데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두 단어의 차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암기와 이해. 왼쪽의 암기는 뭐랄까 시험 전에 벼락치기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통째를 외워서 그대로 뱉어내는 거죠. 통계적인 패턴을 찾아서 복제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의 이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진짜 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AI는 이 둘 중에 과연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워 어쩌면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주장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UC 버클리의 이마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바로 지능은 본질적으로 압축이다. 압축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마 교수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간결성의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모든 정보를 막 픽셀 단위로 전부 다 저장하나요? 아니죠. 대신에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핵심적인 규칙, 어떤 패턴 같은 걸 찾아내서 머릿속에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저장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예측을 잘하는 모델을 찾으려는 이 본능적인 움직임. 이게 바로 지능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 생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남긴 이 유명한 말이랑 정확히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것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더 간단해져서는 안 된다. 결국 지능이라는 건요, 이 복잡한 세상에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그널만 딱 걸러내는 정말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압축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압축이라는 아이디어가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생명의 역사 전체를 꿰뚫은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능의 진화는 이 네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정말 까마득한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DNA죠. DNA는 아주 느리고 어찌 보면 좀 무식한 방식으로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유전자에 압축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뇌입니다. 한 개체가 살아가는 동안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압축해서 자기만의 세상 모델을 만들죠. 그리고 인류는 수세기에 걸쳐서 언어라는 엄청난 도구를 발명해서 사회 전체의 지식을 압축하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학을 통해 그냥 관찰한 사실을 넘어 세상을 설명하고 미래까지 예측하는 추상적인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다르지만 공통점이 보이시죠? 네, 이 모든 과정의 근본에는 바로 압축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마 교수가 진짜 소름 돋는 비유를 하나 해요. 오늘날 우리가 LLM, 이 거대 언어 모델들을 만드는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어마어마한 데이터랑 컴퓨팅 파워를 쏟아 부어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하다가 그중에 운 좋게 성능이 잘 나오는 모델 하나를 건지는 식이잖아요. 이게 뭐랑 똑 닮았는지 아세요? 바로 수십억 년 전 생명이 처음 탄생했을 때의 그 방식, 무작위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중에 우연히 환경에 잘 맞는 놈만 살아남는 가장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야말로 무자비한 진화의 초기 단계랑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쨌든 지금 AI도 압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하고는 있죠. 하지만 이마 교수는 그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아니에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AI가 가진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치명적인 한계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AI는요, 우리처럼 세상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언어,
즉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서만 세상을 배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냐면요. 마치 사과의 맛과 향, 질감을 분석해야 하는 기계한테 진짜 사과는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사과라는 단어가 빼곡히 적힌 책만 수백만 권 넣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도구 자체는 엄청나게 강력할지 몰라도 배우는 재료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게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일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언어라는 건요, 세상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을 우리 나름대로 압축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언어입니다. 실제로 우리 뇌의 대부분은 언어를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직접 보고 듣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LLM이 하고 있는 건 뭐죠? 이미 한번 압축이 끝난 결과물인 언어를 가져다가 이게 마치 세상의 원본 데이터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걸 또 압축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 파일을 또 압축하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AI가 하고 있는 어설픈 압축과 인간이 하는 진짜 추상화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AI는요, 딱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통계적인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정말 공부 잘하는 모범생 같아요. 시험 범위 안에서는 거의 만점이죠. 하지만 진짜 지능, 우리가 추상화라고 부르는 능력은요, 데이터 너머를 상상하고 이게 왜 이렇지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과학자에 가깝습니다. 주어진 걸 정리하는 것과 세상에 없던 걸 창조하는 것, 이건 정말 하늘과 깡 차이입니다. 자, 그럼 문제점만 실컷 얘기하고 끝낼 거냐? 다 틀렸어 라고 비판만 하는 건 쉽죠. 다행히 이마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넘어서 그럼 진짜 지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청사진, 일종의 수학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그 해법은 의외로 간단한 2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간결성입니다. 마치 지도를 그릴 때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만 남겨서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압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핵심인데 바로 자기 일관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방금 만든 그 지도를 가지고 실제 세상을 예측해보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저기 나와야 하는데 하고 예측을 해보고 만약 실제 세상이랑 다르다? 그럼 지도가 현실이랑 딱 들어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칙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AI가 스스로 진짜 세상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 결과는 정말 혁명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AI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답답한 블랙박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대신에 그 내부의 모든 작동 원리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화이트박스 AI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원칙에 따라 CRAT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도 나오고 있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 우리가 더 이상 운에 기대해서 AI를 발견하는 시대를 끝내고 명확한 수학적 원리에 따라서 AI를 설계하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인공지능이 넘어야 할 다음 단계. 그 진정한 프론티어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으로 함께 그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인류 지성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가장 위대한 도약, 그러니까 진짜 퀀텀 점프는 항상 똑같은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세상을 그저 관찰하는 단계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였어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왜, 어떤 원리로 비가 내리는지를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인공지능에게 남은 진짜 도약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패턴을 기가 막히게 외우는 걸 넘어서서 그 패턴이 왜 생겨나는지 그 근본 원리를 추론하고 설명해내는 능력, 그게 바로 AI의 넥스트 레벨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던 지식을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AI를 넘어서 마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지식과 원리를 창조해내는 AI를 만들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하고도 거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